테슬라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서학개미와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올해 상반기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 따라 테슬라는 가격 할인 정책을 펼쳤고요. 삼성전자는 감산 대책으로 대응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 따라 이제는 조금 평가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하마스 간의 갈등 충돌 이전에 워낙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의 급등, 달러 강세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이후에 국채 금리 이런 문제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전에 워낙 세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변수와 관계없이 기술적 조정상 오늘은 3대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아마 김채영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만 서울대학 사춘기율류가 지금 2%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3대 의정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역시 5차 중동 전쟁발 인플레 우려, 재발 우려가 완화되는 속에 오늘 하이라이트가 미국 국채금리죠. 미국 국채금리가 2년물이 5%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도 장중한테 4.5%대에 진입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조정으로는 오늘 3대 지수가 조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는 3대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차기 의장 선거입니다. 차기 의장 선거에서 1월에 맥카시 악몽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 악몽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스컬리스가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기 하원 의장 워낙 관심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임시의장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케빈 맥카시도 재임명설 이렇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거를 방송을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거론됐더라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니까 마침내 스컬리스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원에서 보면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공화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선출됐는데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조 오던을 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컬리스를 놓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하원의장이 노는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공화당이 우위를 갖다 하더라도 의원수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지금 트럼프가 조 오던을 밀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프리덤 커커스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계속 이분을 놓고 이렇게 지난 1월 달에도 15차례에 걸쳐서 이 과반수를 넘기는 이런 모습의 케빈 맥카시가 되더라도 기분 나쁜 하원 의장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스컬리스가 자기 하원 의장이 됐을 때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트럼프의 재선 문제라든가 같이 해서 한번 시청 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도 벌써 닷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증시가 특히나 돋보인 하루가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닷새째 경과하고 있습니다는 세계 증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변수가 사실 한국경제TV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일부 증권사에서는 5차 중동 전쟁, 증시 붕괴설까지 나왔습니다는 오히려 증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갈등 문제가 남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급등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안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충돌의 글로벌 증시 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틀 내지는 3일이거든요. 세계 평균 주가가 지금까지 2%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적인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변수는 지금 국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는 사실 증시 자체적으로는 해소된 게 아닌가.
이 변수가 월가의 간신도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그 국내 증시가 어제 피날레를 그렸죠. 전일에 그 니케이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세계 증시에서 하이라이트를 그렸습니다는 어제만큼은 한국 증시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를 그렸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것 또한 이게 분석해 드려야겠는데요. 코스피가 2% 1.98%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2.78 올랐. 세계 증시 지수 중에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급락했습니다. 우리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1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국내 그 금융시장이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과민하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차 중동 전쟁까지 우려했던 것은 너무 기우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예. 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예. 그래서 상징격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단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증시 매수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소됐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 입장과 세계 증시 입장에서 펀더멘탈, 특히 가장 먼저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 이 모습이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상징격이자 국민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기록했죠. 사실 그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내용들을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아시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되는 것보다는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든가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새롭게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3분기 실적이 2조 4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2조 4천 예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밑으로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D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니셜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한 1조 6천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리고 S증권사 같은 경우는 1조 5천 정도 되는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거의 최대로 1조 원 이상 예상치를 못 돌았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2조 4천억의 구목을 올해 상반기 1, 2분기로 나눠보겠습니다. 1분기는 6,400억 정도뿐이 그쳤습니다. 예. 2분기에도 6,600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에 대비해서 최대 한 4배 정도의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반영하겠죠. 68,200원. 개인적으로 보면 좀 국내 그 기관 투자가들이 좀 받쳐줬으면 꼭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받쳐주고 개인들도 좀 매세가 좀 이렇게 세지 않음에 따라서 외국인들 주도로 해서 68,200원 정도 마감했는데요. 예. 조만간 삼성전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애널리스 그 삼성전자 관련된 애널리스는 7만 전자 재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이런 우리나라의 그 상징된 기업들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 따라서 우리 그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든지 상징격에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과일일 때는 쿨링다운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춤추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데요. 예. 어제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어느 때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선 다행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다행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도 뒤늦게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9만 원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5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국민주가 돼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10만 전자 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지금 28,200원 대비해서는 좀 먼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외국인과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였죠.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 이 감산 조치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관론 팽배했죠. 사실 1분기에 어닝 이렇게 쇼크를 기록할 때 삼성전자가 6,600억, 6,400억 정도의 이윤을 기록했다는 건 진짜 충격이었죠.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보면 3조, 4조, 5조까지 되는데 6,400억 정도 이렇게 냈다는 것이 쇼크였기 때문에 이때 쇼크일 때 감산이다 보니까 생산량까지 줄여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게 사업 케미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도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죠. 그다음에 동학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들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두 조치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달랐습니다. 자,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서부터 어닝 쇼크에 대해서 가격 할인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을 때 감산 조치, 원유의 감산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을 줄이겠다 하는 감산 조치로 갔습니다. 예. 자, 궁금하시죠? 지금 그로부터 6개월 지났습니다. 2분기 지났습니다. 평가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방송했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홍앵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는 예. 우리가 가격 할인, 테슬라가 했던 가격 할인은 상대방의 마켓 쉐어를 이렇게 뺏는 정책이다. 그렇죠. 이기적 게임이다. 이기적 게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세어리 보면 너희만의 게임 세어리의 이기적, 영화금, 지로성 게임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이고 감사는 지금 당장 고통을 따르지만 자, 인류 기업의 제1등 기업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누적된 악재에 해당되는 재고를 이렇게 해소해야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으면 다른 2등, 3등 기업이 감산해봤자 이렇게 재고가 풀리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고통이 따르지만 인류 기업에 해당되는 이런 삼성전자가 감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수급이 개선되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같이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다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예.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에 비교를 할 땐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조사도 삼성전자의 가격 할인 정책이 감산 정책이 테슬라의 가격 할인보다 더 비관적이다 하는 이 평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2분기 지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기업 이윤 개선폭을 이렇게 본다면 예. 국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걸 사실 지금부터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평가를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의 가격 할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는 사실 비관적이었지만 예. 오히려 세계적인 그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노벨 경제학상에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이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보다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명한 투자 전문지 관련해서 베론지가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름을 했고요. 폴 크루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 쓰시죠. 자, 이 가격 할인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지금은 가격 할인이다. 시장의 서프라이와 디맨드에 대한 가격 할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 잘 작동됩니까? 안 작동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는 과거에 보면 노멀 소사이티에 비해서 지금은 시장 경제와 균형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 서프라이가 디맨드가 형성되면 균형이고 균형 이탈되면 균형으로 수렴된다 하는 이런 것이 미시경제학에서 이렇게 이론인데요. 지금은 그게 잘 맞지 않는다. 예. 오히려 지금은 자꾸 증시에서 보면 수급 얘기를 합니다. 가격의 조절,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수급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지금 시장 경제 적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1980년 지금 상과 비슷하죠. 이때는 베로 그로스만이
사실 불균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예. 불균형 이론은 뭐냐? 수급에 의해서 quantity, price가 아니라 quantity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을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시청자분이 자, 지금 시장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가격 할인보다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가 비관적으로 봤는데 왜 베런지라든가 폴크런한 교수는 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봤느냐 하는 측면은 바로 베로 그레스만의 불균형 이론에 의해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수급을 조정해야죠. 예. 수급을 조정하니까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는 수급을 조정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해외에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라든가 해외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를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보다 좋게 평가했다는 대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성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했을 당시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비교하며 문샷 싱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문샷 싱킹에 대해서는 뭐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미를 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현실적 문제에서 굉장히 혁신적 조치에 해당된다. 예. 일반적인 국내 증권사들이 1분기에 6,400억 어닝 쇼크를 기록했을 때 뭐 감사네? 근데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문샷 싱킹이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지금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제이커브 이펙트, 무역수지에서 제이커브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격을 할인했지만 예. 가격이 낮은 폭 이상으로 가격 할인했으니까 메리트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P 곱하기 Q,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판매량이 증가하면 P 곱하기 Q에서 이윤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자, 제이커브 이펙트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초기 단계에선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하는 P만큼 판매량이 증가했으니까 P 곱하기 Q 이윤은 감소죠.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아마 260달러에서 한 3, 4개월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가 한 260달러, 뭐 263달러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김천 PD께서 준비하신 모르겠습니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장중에 볼 때는 260이네요. 예. 이런 쪽이다. 오늘 나스닥 지수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됐던 악성 재고, 반도체 악성이죠. 요겐 D램과 낸드 가격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반기 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전부 이렇게 이윤이 감소한 건 아니거든요. 예. 반도체에서 이 두 분이 이윤이 적자폭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떨어뜨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1분기에서 반도체 분기당에 4조 5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분기에서는 5월부터 감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적자폭이 요 분의 적자폭이 2에서 3조 원 정도 줄은 거로 절반 정도 줄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의 호재요, 뭐 디스플레이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이니까 그쪽 부분의 월등히 효과에 의해서 또 반도체 분의 적자폭도 줄어들다 보니까 2조 4천억 흑자로 나오게 이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감산 조치는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은 제이커브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는 감산 조치는 메로그로스마의 수급 조정 효과.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 3분기에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평가의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이후에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건 뭐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은 몇 차례 진행했는데요. 우리 경제 상당히 지금 올해 안 좋습니다. 올해 성장률 일본에 이래서요.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역 수지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출 호조, 그다음에 사실 자동차의 수출 호조, 우리의 대형주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최근에 무역 수지 흑자, 그다음에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 국내 펀더멘탈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증시가 이만큼 버티는데 가장 공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김치현 PD께서 지금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모습에 매수세가 어제 이렇게 그 매수로 돌아선 얘기를 지금 표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는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입해서 사실상 한국 증시를 이마마 버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사느냐 하는 측면은 삼성전자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는 외국인이 살 때는 한국을 사는 거거든요. 한국을 사기 때문에 SK 하이닉과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를 사는 거다. 특히 대형주를 사는 데 있어서는 오늘 자금의 원천별로 주목할 때는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탈된 쉘터 자금들이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대장주를 이렇게 산 것도 정전과 다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전에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에서 전환됐고 보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우리 그 국내 증시에 17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12조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 70%입니다. 70%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감산할 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예. 그 문제는 감산에 대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든가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를 국내 증권사는 가격 할인 정책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했는데 예. 자 해외 투자 전문지 그다음에 폴크루만 같은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그리고 한국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은 문샷 싱킹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예. 3분기에 실적이 2조 4천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맞았느냐 그다음에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맞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큰데요.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구원투수 그리고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이 사실 기업을 중시하고 이 예. 방송을 이끌어가는 김정은 사장님께서도 무엇보다도 신문 사시에 충실해서 신문에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중시하는 기업 창달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예. 사실상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기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만약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한국 증시의 모습 어떻게 되겠느냐. 환율도 작년 이맘때 1,448원인데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외국인 자본이 없었더라면 원달러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렇게 갈등 충돌 속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대해서 사실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긍정적 평가하는 대목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 사실 이렇게 일부에서 한국의 성장 모델은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게 한국의 성장 모델입니다. 나름대로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배라든가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그거는 사회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강조해가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속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 굉장히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10만 전자 진입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어제 종가가 68,200원이죠. 예. 그다음에 국내 증권사가 다시 3분기 어닝스 프로젝트에서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10만 전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좀 해외 시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낸드 부분에 누적된 악성 재고는 이번을 계기해서 개선되는 시각에서 자 조만간 DDR4, DDR5 반도체 디램의 일정이죠.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산업에 따른 반도체 경기는 굉장히 밝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아마 올해 4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관련된 ETF 지수 샀으면
기복이 있겠습니다는 돈이 된다 하는데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5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디램 가격은 언제부터 사실 상승세로 돌아왔을까 하는 측면은 올해 4분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은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4분기에 영업이익, 지금은 2조 원대입니다는 3조 원대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대외적인 변수에 악성 변수가 없다면 4조 원대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에도 아일랜드의 법인세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데는 기업들, 그것도 상징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는 상징기업이 이렇게 법인세 혜택으로 인해서 사실상 뭐냐, 지금 아일랜드가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를 기업의 법인세 감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얼마일까?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율이 일부 내리긴 했지만 25%입니다. 근데 아일랜드의 법인세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법인세 절반입니다. 12.5%입니다. 법인세 정말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법인세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까지도 지금 법인세를 미국의 법인세 내리는 걸 내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변화가 힘든 일본까지도 미국의 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 법인세를 내리거든요. 우리 법인세 너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인세를 미국과 저런 거 최저세 15%나 아일랜드까지 가기지 않겠습니다. 15%면 삼성전자, 신한전자, 신한전자 금방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